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분명히 다짐했거든. 진심으로. 이번엔 진짜 다르게 할 거라고. 근데 며칠 지나면 어느 순간 또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있잖아. 아, 나 또 이러네. 나 왜 이러지? 나 진짜 구제불능인가? 미루는 습관이든 자꾸 화를 내는 것이든 연애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든 뭔가를 바꾸고 싶어서 몇 번이나 결심했는데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그 기분. 그 기분 알아?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보려고 해. 양양 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 사연자 닉네임은 또다시 봄이야. 읽어볼게. 쌤, 저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매년 봄이 되면 결심을 해요. 올해는 진짜 달라져야지.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일도 미루지 말고 감정도 좀 조절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신기하게도 매년 가을쯤 되면 저는 또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제일 힘든 건 직장 생활이에요. 저 마감 미루는 거 정말 고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보고서 마감이 다가오면 불안한 건 아는데 그 불안한 상태에서 제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봐요. 인스타 봐요.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해요. 심지어 그때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뭔가를 먹으러 가기도 해요. 분명히 머릿속에서는 지금 해야 해. 지금 시작해야 해. 이러고 있는데 손은 전혀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밤 12시, 1시쯤 아드레날린으로 버티면서 겨우 끝내요. 그러면 또 다짐하죠. 다음엔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똑같아요. 한치도 안 변해요. 연애도 그래요. 저 누군가가 저한테 관심 보이면 처음엔 너무 잘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 갑자기 제가 멀어지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다가올수록 저는 뒤로 빠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또 제가 불안해서 매달리고 이 패턴이 반복돼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이 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쌤, 저 의지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요? 변하고 싶은데 변할 수가 없어서 진짜 너무 지쳐요. 또다시 봄 언니. 읽으면서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쓰였어. 이거 얼마나 지쳐 있을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답답했을지. 변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인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 감각. 그게 단순히 귀찮은 거랑 달라. 진심으로 원하는데 안 된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근데 있잖아. 언니가 사연에서 한 말이 있어. 의지력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건가요?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언니가 얼마나 오래 혼자 고민했을지. 어느 쪽이든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는 질문이잖아. 내가 나약한 건지 아니면 내가 구제불능인 건지. 나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언니 그 두 가지 다 아니거든. 주변에서 뭐라고 했어? 그냥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작심삼일이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잖아. 이런 말 들었지?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노력 안 한 게 아니거든. 언니는 매번 진심으로 다짐했거든.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돌아오는 말이 노력이 부족해서라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외로운 일이야.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뭔가를 고치고 싶어서 몇 번이나 결심하고 며칠은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원래대로 돌아와 있을 때 그 순간에 드는 감정이 뭔지 알아? 창피함이야. 또 실패했다는 창피함. 그리고 그 창피함이 또 나를 더 움츠러들게 만들어. 근데 있잖아. 오늘 내가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야. 심리학에서 이 현상에 이름이 있어. 습관 고리. 영어로는 하빗룹라고 해. 근데 이 이름만 들으면 뭔가 딱딱하게 들리잖아.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야. 우리 뇌가 한번 익숙해진 길을 자꾸 반복해서 걷는 현상. 생각해봐. 언니가 마감 전에 유튜브를 보는 거. 그게 단순히 게으른 게 아니거든. 뇌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마감이 다가온다. 불안하다. 그 불안이 너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을 잠깐이라도 없애고 싶다. 유튜브를 켠다. 잠깐 불안이 사라진다. 뇌가 학습한다. 오, 유튜브가 불안을 없애주네. 이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마감이 다가오는 순간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이 먼저 핸드폰을 집어들어. 의식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야. 뇌가 이미 자동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야. 신호가 오면 반응이 자동으로 따라오고 그 반응이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다음번 행동을 강화해. 이게 습관고리의 구조야. 신호, 반응, 결과. 이 세 개가 묶여서 뇌에 저장되는 거야. 잠깐, 이거 중요해. 뇌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즉각적인 감정 변화를 먼저 학습해. 내일 마감을 잘 끝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불안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 거야. 그게 우리 뇌가 원래 설계된 방식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유튜브를 보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뇌가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자동 반응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언니가 사연에서 말한 거 있잖아. 밤에 결국 다 끝내고 나면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뇌가 뭘 학습한 줄 알아? 나는 압박감 속에서 잘하는 사람이야. 이게 강화된 거야. 마지막에 몰아서 해도 결과가 괜찮았으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 방식이 성공한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이건 실패가 아니라 뇌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야. 이 사실을 알면 뭔가 달라지지 않아? 내가 나약해서 미룬 게 아니라 뇌가 이미 이 패턴을 성공 전략으로 학습해버렸다는 거잖아. 연애 패턴도 마찬가지야. 언니가 말한 거 있잖아. 상대방이 좋아하는 게 확실해지면 멀어지고 싶어진다고. 이것도 뇌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중요해질수록 그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커지거든. 뇌가 그 공포를 관리하려고 자동으로 거리를 두는 거야. 가까워지기 전에 먼저 멀어지면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역설적이지? 거리를 두면 상대방도 멀어지고, 그러면 더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지니까 다시 매달리고,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드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이게 언니 잘못이 아니야. 뇌가 상처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만들어낸 전략인데, 그게 지금 언니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뇌과학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 무겁지 않게. 우리 뇌에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 공포랑 불안을 담당하는 곳이야. 이게 정말 빠르게 작동해. 마감이 다가왔다는 신호가 오면 편도체가 밀리초 단위로 위협이다 하고 반응해. 그러면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뇌 전체로 퍼지는 거야. 한편으로 전전두엽이라는 부위도 있어.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곳이야. 지금 바로 시작하자. 이렇게 판단하는 곳. 근데 문제가 뭐냐면 편도체가 이미 불안 신호를 뿌린 다음에 전전두엽이 개입하려고 하거든. 감정이 먼저, 이성이 나중인 거야. 그리고 이 패턴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편도체와 회피 행동 사이의 연결이 점점 빨라져. 신호가 오는 순간 반응이 일어나고 전전두엽이 개입할 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원칙이 있어.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을수록 그 길이 더 넓어지고 빨라지는 거야.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는데 수백 번 반복되면 고속도로가 되는 거야. 그 고속도로 위에서 의지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 거야, 언니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좀 느껴져? 혹시 언니도 이런 경험 있어? 다이어트나 운동 결심. 처음 2주는 진짜 열심히 해. 헬스장도 가고 식단도 챙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가는 빈도가 줄고 결국 몇 달 후엔 유령 회원이 돼 있어. 그러면 처음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다가 나중엔 그냥 나는 운동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로 바뀌어. 이것도 똑같은 거야. 또 있어? 아이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진심으로 다짐해. 몇 시간은 진짜 잘 돼. 근데 피곤한 저녁,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같은 반응을 선택해. 그리고 나서 아이 눈물 보면서 또 미안해하고 다짐하고. 이것도 같은 패턴이야. 직장에서 감정 조절. 저 사람한테 이번엔 차분하게 말해야지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또 목소리가 높아져 있어. 그 순간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는 그 감각. 다 같은 거야. 이게 왜 반복되냐면 우리 뇌가 상황을 감정이랑 묶어서 저장하기 때문이야. 밤 10시 피곤한 상태, 마감 앞이라는 조합이 뇌에 저장되면 다음번에 그 조합이 다시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같은 반응이 나와. 상황이 같으면 반응도 같은 거야. 그래서 단순히 더 노력해야지로는 안 되는 거야. 그 조합 자체를 인식하고 다루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런데 있잖아. 이걸 알면 뭐가 달라지냐고 물어볼 수 있어. 뇌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이게 달라진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지금까지 언니는 이 패턴을 내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로 설명해왔잖아. 근데 이제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뇌가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 자동화한 반응이야. 이건 성격의 결함이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악순환을 만들거든. 나 또 이랬네. 나 진짜 못났다.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비난이 그 노력을 방해하는 거야. 자기 비난은 변화를 돕지 않아. 오히려 막아. 그리고 또 하나. 심리학에서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이 있어. 어떤 상황이 되면 생각할 틈도 없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상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지나가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의식하기도 전에 먼저 올라오는 것처럼. 반복적인 패턴도 이 자동적 사고와 묶여 있어. 같은 상황이 되면 같은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그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행동을 만드는 거야. 이걸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야. 정신분석에서 하는 말이 있어. 무의식을 의식화하라고.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던 것을 내가 인식하는 순간 그게 더 이상 완전히 자동으로만 작동하지 않게 돼. 아, 나 지금 불안해서 유튜브 켜려고 하는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게 있어. 전부 달라지진 않아. 그래도 달라지는 게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도 해. 우리가 변하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동기를 기다려. 충분히 원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어. 근데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게 순서가 반대야. 동기가 행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동기를 만들어. 운동을 예로 들면 운동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느끼는 게 뭐야? 피곤함이잖아. 뇌는 운동 이꼬르 고통으로 학습해. 그러니까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야. 근데 운동 후에 내가 오늘도 했다. 이 작은 만족감을 스스로 인식해주면 어떻게 될까? 뇌가 운동과 만족감을 연결하기 시작해. 그게 쌓이면 동기가 없어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동기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 없거든. 동기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아. 작은 행동이 먼저고 그 행동의 결과가 다음 행동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변화는 큰 다짐이 아니라 작은 설계에서 시작해. 또다시 몸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어. 언니, 매년 봄마다 결심했다고 했잖아. 그 결심이 진심이 아니었던 적 한 번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안 됐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실망했을지. 그 실망이 쌓여서 지금 이 사연을 보냈을 거야. 근데 있잖아. 언니가 매년 봄마다 다시 결심했다는 게 뭔지 알아? 그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실패했어도 또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게 나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이제 다짐의 방향을 조금 바꿔봐. 이번엔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지 한번 들여다봐야지로. 내가 마감 전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감정이 오면 내 손이 어디로 가는지 그냥 관찰해봐. 비난 말고 관찰. 그 관찰이 쌓이면 언니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해가 되면 조금씩 다르게 다룰 수 있게 돼. 오늘 영상 보는 언니들한테도 한마디 하고 싶어. 변하고 싶은데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건 의지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도 아니야. 뇌가 수백 번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낸 자동 반응이야. 그리고 그 자동 반응을 며칠의 다짐으로 바꾸려는 건 물리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야. 자기 자신을 탓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 뇌가 지금 익숙한 길을 걷고 있는 거야. 그 익숙한 길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길을 탓하기 전에 먼저 그 길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해봐. 이해가 되면 조금씩 다른 길을 낼 수 있어.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딱 한 걸음만. 변화는 큰 다짐이 아니야.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오늘 영상이 언니들한테 그 작은 이해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 냥냥쌤이었어. 다음에 또 봐. 양양.